장성 성산리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수령 50년이 넘은 은행나무 130여 그루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은행나무 가로수로 인해 많은 손해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멋진 장관을 연출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이 잇따르는 은행나무. 이 문제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번영이나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해서 이 가로수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2차 공청회까지 가졌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가져서 우리 다 그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된 것인지 또 여론조사를 한다고 또 그렇게 해서 은행나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군청과의 갈등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황금빛 속에 가려진 은행나무의 두 얼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은 한 마을의 명물인 은행나무 가로수를 베어낼지 아니면 보존할 것인지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성군 성산리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의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은행나무 가로수길 어떤 모습입니까? 네, 이 장성의 성산리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보면요, 약 50여 년 동안 이제 13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이 도로 양변에 그 600m 정도 구간으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가을이면 이 노란빛의 은행나무들이 좀 가을 분위기를 좀 물씬 풍겨주고 또 운치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막상 이곳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은행나무들이 50년 가까이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혀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한 500~600m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 가까이에 있는 뭐 민가라든가 상가에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네, 그 피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아마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조금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살고 있는 민가와 이 은행나무들이 이제 인도 정도의 폭의 그 거리만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면 뭐 낙엽이라든지 뭐 열매들이 이제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해당 가로수길에 그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을이면 이제 은행나무 열매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차량 통행에 의해서 지디겨지고 또 이제 냄새가 굉장히 알다시피 고약하기 때문에 큰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열매 양도 많은데 이게 다 지디겨지면 그 냄새 자체가 굉장히 고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다니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인가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결국 집에서도 이 고약한 은행나무 냄새를 피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집에서조차도 뭐 벗어날 수 없는 이 냄새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은행나무들이 50년이나 자랐다 보니까 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나무들이 가로등 자체를 또 가려버려서 이 은행나무 길 인근을 이제 지나다니는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밤 시간에 너무 어두워서 또 주위를 다닐 때 불편함을 겪을 뿐더러 어두움으로 인한 그 무서움 자체도 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은행나무 열매에서 풍기는 심한 악취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그 악취가 엄청납니다. 아주 냄새 이런 것이 해가지고 악취 때문에도 도저히 사람들마다 다 막 그 이야기를 해요. 악취가 심하니까 너무나. 또한 은행나무가 자라 뿌리가 성장하면서 담장이나 건물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뿌리가 담장으로 들어가서 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그 피해도 또 있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수많은 낙엽들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사업을 하려고 방을 뜯어 보니까 은행나무 뿌리가 방 안에까지 이렇게 약 뭐 직경 20cm 정도 된 거, 10cm 정도 이런 것은 보통이고 비 올 때게 물이 침수가 되고 방으로 침수가 되고 물이 안 빠지니까 은행나무 낙엽이 져가지고 낙엽 같은 이런 것이 전부 다 침수가 되니까 하수도를 막아버리죠.
그러니 그런 피해가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막 담이 그냥 이게 비가 은행나무가 채해가지고 물이 못 빠져요. 이게 그 체험 같은 거 전부 1년 뭐 한 3, 4년에 한 번씩 교체 작업도 해야 돼요. 다 썩어버리니까. 이런 불편한 거. 떨어진 낙엽들은 침수 피해로 이어질 뿐 아니라 담장이나 철골 구조물 등에 붙어 녹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젖은 낙엽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순 없을까요? 네, 주민들은 일단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는 또 악취, 또 그리고 은행나무 나무 뿌리로 인한 뭐 주택 균열과 같은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은행나무 이 열매에서 나오는 냄새는 뭐 이 마을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가을이 되면 자주 언급되는 민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이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관련 전문가들도 이미 열린 네. 상태의 그 열매를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생기면 사실은 그때그때 좀 청소를 좀 빨리빨리 네.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는 하는데요. 군청에서도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를 좀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청소하는 당일에 좀 비가 오거나 하면 사실 청소가 그때그때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불편함을 또 어쩔 수 없이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마을의 은행나무는 50년 가까운 수령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뿌리가 인근의 건물이나 집까지 뻗어나가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은행나무 뿌리로 인한 균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뿐이 아니라 느티나무나 큰 나무들을 보면은 나무가 성장하면서 뿌리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다 보면은 그 비대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경우 아니면 돌 같은 경우도 틈이 있으면 그 사이에 뿌리가 들어가서 부피 성장을 하면서 균열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뿌리가 성장하면서 건물 벽이나 이 돌 같은 이 틈 사이로 뿌리가 들어가서 균열을 발생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마을의 뭐 상가나 집이나 이 균열 피해를 받은 곳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실제로 이 가로수길 근처에 있는 건물들의 균열이 발생한 모습을 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균열 자체가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이제 2, 3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을 네. 통해서 좀 균열을 메워서 좀 지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많은 건물들이 그런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은행나무 가로수로 인해서 뭐 집이나 건물에 균열이 가는 이런 피해를 받았다면 뭐 이분들은 뭐 어떤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 피해 원인 자체가 이 가로수 나무인 은행나무의 뿌리로 인한 것이다. 네. 라는 것들은 이제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이 가로수 자체가 군청이 그 영조물이기 때문에 네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은행나무 뿌리에 대한 뭐 처치를 좀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될 네. 경우에는 적정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건물이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은행나무 뿌리 때문인지 아니면 네네.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기 때문인지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부분이 사실은 원인 규명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사실 이게 은행나무 뿌리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만 사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또 국가에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나무가 이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상가 간판을 가리고 또 보행자들이 다니는 이 인도에 나무 뿌리가 돌출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숨겨진 문제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 자란 은행나무는 표지판과 전신죽뿐 아니라 상가의 간판을 가려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간판 가리고 뭐 그냥 그늘 의지도 그늘이 다 져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상가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많고 아다시피 이거 보시면 알지만은 전신주가 이 가로수 중간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정전 피해나 모든 그
그 피해가 또 많아요. 가려진 전신주는 정전 피해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로 인한 울퉁불퉁한 거리 때문에 은행나무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보도가 튀어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 군청 담당 그 개에다 얘기해가지고 와서 촬영을 해갔거든요. 보도 북한 그 대목을. 그런데 2달 있어도 그 고쳐주들 안 해요. 은행나무는 간판 등을 가리고 울퉁불퉁한 거리를 만들어 주민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 가로수가 현재 뭐 상가 간판도 가리고 또 담장의 균열도 발생시키고 또 보행 도로를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해서 통행에 불편함을 또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은행나무 뿌리로 인해서 이 울퉁불퉁해진 이 인도를 혹시 보행자가 지나다가 이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 소재를 뭐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인도의 경우에도 사실 관할 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 자체는 있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특수하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인도보다 이 인도 상태가 더 좋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만 사실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경우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이 은행나무 가지나 잎이 상가 간판을 지금 좀 많이 가려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군청 차원에서도 보면 이 은행나무 가로수 한 번씩 이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상가를 가리는 이 은행나무 가지를 주민들이 직접 임의로 이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은행나무 가로수 자체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네. 훼손시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외회자가 이 가로수에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처벌을 받는 뭐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들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또 차량 통행들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시설물을 은행나무 가지가 가리다 보니까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할 관청에 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압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이 가로수의 높이 어느 정도까지만 잘할 수 있도록 상단부 가지치기를 좀 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아래쪽 가지와 이 바닥까지 높이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해서 군청에서 가지치기를 좀 해주도록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은행나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청은 은행나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어느 지역을 한정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그 지자체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뭐 국민이 됐든 우리 국민들이 은행나무 제거에 관한 얼마나 관심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참고하고자 누구든 제한을 두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난 분도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관심 있는 자들은 보고하도록 하였죠. 설문의 대상은 장성 성산리 주민으로 한정된 것이 아닌 장성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설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전부 제거해달라는 의사를 제시를 했고 그 외적은 어쩌는가 우리가 참고하고 제거를 함에 있어서 좀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이제 우리 군에서 제거를 한다, 이식을 한다, 보존을 한다 이런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실제로 반영은 되는 것일까요? 네, 군청에서는 이 은행나무를 베어낼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도 군청 차원에서 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2번의 공청회를 가졌었는데요. 이 공청회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벌목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네. 많이 이제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사실 이 벌목이 될 줄 알았었다고 네.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 다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합의된 상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통해서 은행나무를 벌목하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의 합의점을 모았는데 또다시 온라인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네, 공청회가 이제 네. 끝난 이후에 몇몇 분들의 그 주민들이 장성군청으로 은행나무 벌목에 대해서 네. 반대한다라는 의견의 그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또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또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된 거죠. 네, 일단 이 설문조사 결과가 지금 군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누구나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598명 중에서 502명이 지금 현재 가로수 벌목에 찬성을 한 상태인데요. 이런 의견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앞서 공청회의 결과도 있지만 이 은행나무를 제거하자라는 이런 입장이 좀 압도적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설문조사 결과대로 이 은행나무를 이 벌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군청에서는 네. 벌목을 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은 사실 참고용으로 활용할 네. 뿐이지 뭔가 좀 기속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대로 따라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주민 의견이 어떤지 참고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군청에서 실시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설문조사의 이 방식을 놓고도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상 이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성산리 주민분들이신데 네. 사실 이 투표의 설문조사 대상을 보면요. 장성 국민 전체가 이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국민들이 성산리 은행나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잘 알고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네.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든 연령층 그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모여질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고령이거나 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이 빠진다면 과연 지역민들의 네.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을 한 것인가라는 데에 또 의문이 가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에 여러 번 중복 참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 응답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사실 이 설문조사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군청의 설문조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조그마한 이 아쉬운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적으로 이 성산이라는 곳이 조금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장성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아무래도 한정적으로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그 결과 자료를 이용할 때 좀 더 용이할 테고요. 하지만 이제 뭐 성산리 지역, 그다음에 장성읍에 이제 뭐 주요 기반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그 장성 군 내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그런 여건이라면 국민 모두에게 질문을 이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타 문항을 좀 더 넣어서 이제 주관식으로 자신의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응답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은 이제 주민들의 좀 더 폭넓은 의견들을 수용하고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은행나무를 제거할 것이냐 아니면 보존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이제 방향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대립 측면만 설문에 포함을 하는 것보다는 제3의 이제 대안책, 즉 뭐 은행나무를 보존하면서 또 그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할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설문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었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마을에 적절한 이 질문 대상을 정하고 또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좀 포함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일단 주민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군청에서 뭐 어떠한 입장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군청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를 해서 네. 추후 벌목을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는 합니다. 다만 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까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50년 가까이 성장한 이 은행나무를 그것도 130여 그루를 벌목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군청과 주민들 간 이 합의점을 찾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조성을 해주시라. 화분을 중간 전체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게끔 해서 화단 조성을 해주시고 첫째는 이제 가로수를 제거를 하고 보도브록을 다시 싹 해야 됩니다. 하수도랑은 이런 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바라질 않아요. 이건 좀 다시 행정당국에서 생각해가지고 다시 이걸 빨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됩니다. 네, 장성 성산리 은행나무길은 멋진 이 경관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군청과 마을 주민들이 하루빨리 합의점을 마련하여 갈등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동네길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그거는 워낙 짧은 기간에 단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을 이제 좀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비약해요. 부족해서 그걸 좀 인용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 모르게 계시는들은 모르게다. 그걸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